여보, 이게 무슨 일이에요? 이렇게 떠나면 나는 어떻게 살아? 분당 서울대병원 응급실. 4시간의 수술 끝에 들려온 의사의 차가운 선고. 40년 해로했던 남편 김대호. 뇌출혈로 세상을 떠나다. 장례식장에서 시어머니의 냉정한 한마디가 금자의 가슴을 도려낸다. 이제 내 아들도 없으니 이 집에 더 있을 이유는 없겠구나. 오늘의 사연 시작 전에 무료인 구독과 좋아요 꾹 눌러주시면 새로운 감동 이야기를 가장 일찍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경기도 분당의 고급 아파트 단지. 이른 아침 햇살이 48평형 거실 창문을 통해 스며들어오고 있습니다. 벽시계가 새벽 6시를 가리키는 순간 이금자는 어김없이 눈을 떴습니다. 67세의 나이에도 여전히 규칙적인 생활을 유지하고 있는 금자의 하루는 언제나 가족을 위한 일로 시작됩니다. 이불을 정리하며 금자는 옆에서 잠들어 있는 남편 김대호를 조용히 바라보았습니다. 70세의 대호는 정년퇴직 후 집에서 대부분의 시간을 보내고 있지만 금자와의 대화는 점점 줄어들고 있었습니다. 결혼한 지 40년이 넘었지만 요즘 들어 서로에게 관심이 예전 같지 않다는 것을 금자도 느끼고 있었습니다. 부엌으로 향하는 금자의 발걸음은 조용하면서도 익숙했습니다. 30년 넘게 이 집에서 살아오면서 몸에 밴 습관이었죠. 냉장고를 열어 오늘 아침 식사 재료를 꺼내며 금자는 작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시어머니 박기남과 남편 김대호를 위한 식사 준비. 이것이 금자의 하루 중 가장 중요한 일과였습니다. 오늘은 뭘 해드릴까요? 금자는 혼잣말을 하며 쌀을 씻기 시작했습니다. 시어머니는 89세의 고령이지만 여전히 입맛이 까다로우셨고 남편 대호는 당뇨가 있어서 식단 관리가 필요했습니다. 금자는 이 모든 것을 세심하게 챙기며 살아왔습니다. 된장찌개를 끓이면서도 염분을 줄여야 하고 반찬 하나하나도 시어머니의 취향에 맞춰야 했습니다. 가스레인지 앞에서 국을 젓고 있던 금자는 문득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같은 아파트 단지에 사는 또래 여성들이 이른 아침부터 운동복을 입고 산책을 나가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그들의 밝은 표정과 활기찬 대화 소리가 창문 너머로 들려왔습니다. 금자도 한때는 그런 친구들과 어울리곤 했지만 시어머니 뒷바라지와 집안일에 바빠지면서 점점 사회적 관계가 줄어들었습니다. 식탁을 차리는 동안 시어머니 박기남이 방에서 나오셨습니다. 89세의 나이에도 정정하신 시어머니는 매일 아침 단정하게 옷을 차려입고 나오시는 것이 습관이셨습니다. 하지만 금자를 바라보는 시선은 늘 그랬듯이 차가웠습니다. 밥이 좀 질척하네요. 물을 너무 많이 넣었나 봅니다. 시어머니의 첫마디였습니다. 금자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죄송해요, 어머님. 다음부터 더 주의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반찬, 간이 좀 싱거워요. 나이 드니까 입맛이 없는데 이렇게 싱겁게 하면 어떻게 먹어요? 네, 어머님. 바로 간을 더 맞춰드릴게요. 금자는 부엌으로 가서 반찬에 간을 더했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서는 남편의 당뇨 때문에 염분을 줄이려고 했던 자신의 배려가 무시당한 것 같아 서운함이 올라왔습니다. 이어서 남편 김대호가 거실로 나왔습니다. 대호는 잠옷 차림으로 나와 식탁에 앉으며 묵묵히 신문을 펼쳤습니다. 금자가 정성스럽게 차린 식사상을 보고도 특별한 반응은 없었습니다. 여보, 오늘 병원 가는 날이에요. 당뇨 검사 받으러 가야 해요. 금자가 조심스럽게 말을 걸었습니다. 아, 그래요. 대호는 신문에서 눈을 떼지 않은 채 무미건조하게 대답했습니다. 혈당 관리를 위해서 아침에 산책이라도 같이 하면 어떨까요? 귀찮아요. 나이 들어서 뭘 그런 걸 해요.
식사 시간 내내 이어지는 침묵. 시어머니의 예상 가능한 불평과 남편의 무관심한 반응. 금자는 이런 아침 풍경에 너무나 익숙해져 있었습니다. 젓가락질을 하면서도 마음 한구석에서는 답답함이 올라왔습니다. 이 집안 분위기가 언제부터 이렇게 차가워졌을까요? 금자는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결혼 초기에는 그래도 대화라도 많이 했는데, 설거지를 하면서 금자는 싱크대 위 작은 거울에 비친 자신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언제부터인가 늘어진 어깨와 지친 표정이 자연스러워져 있었습니다. 67세라는 나이가 무겁게 느껴졌습니다. 평생 이렇게 살아왔으니 괜찮겠죠. 금자는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그래도 가끔은 너무 허전해요. 내 인생에서 나만을 위한 시간이 언제 있었나요? 오전 시간을 보내며 금자은 집안 청소를 했습니다. 거실을 닦고 화장실을 청소하고 빨래를 개는 일상적인 작업들. 모든 것이 기계적으로 이루어졌습니다. 가끔씩 멈춰서 창밖을 바라보면 다른 또래 여성들이 카페에서 수다를 떨거나 문화센터로 향하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점심 준비를 위해 다시 부엌에 선 금자는 문득 자신의 젊은 시절을 떠올렸습니다. 결혼 전에는 은행에서 일했고 나름대로 꿈과 목표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시집을 온 후에는 그 모든 것이 가족을 위한 희생으로 바뀌었습니다. 오후가 되자 금자는 시어머니를 모시고 병원에 갔습니다. 대기실에서 기다리는 동안 시어머니는 다른 환자들과 자연스럽게 대화를 나누셨지만 금자에게는 여전히 차가운 시선을 보내셨습니다. 너는 참 운이 좋네요. 내 아들 만나서 이렇게 편하게 살고 있으니까. 요즘 며느리들은 시어머니 모시기도 싫어하는데 말이에요. 시어머니의 말씀에 금자는 씁쓸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어머님께서 건강하셔서 다행입니다. 금자는 정중하게 대답했지만 마음속으로는 자신의 노고가 인정받지 못하는 것 같아 서운했습니다. 집으로 돌아와 저녁 준비를 하는 금자의 마음은 더욱 복잡해졌습니다. 감사해야 할 일들이 많다는 것을 알고 있었지만 왜인지 마음이 채워지지 않았습니다. 자신만의 시간이나 취미, 꿈 같은 것들은 언제부터인가 사치가 되어버렸습니다. 저녁 식사 시간 가족들은 각자 텔레비전을 보며 조용히 식사를 마쳤습니다. 드라마 소리만이 식탁 위를 맴돌았고 서로 간의 대화는 거의 없었습니다. 금자는 자신도 모르게 가슴 한구석이 공허하다는 것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밤이 되어 모든 가족이 잠든 후 금자는 거실에 홀로 앉아 있었습니다. 조용한 아파트 안에서 시계 소리만이 규칙적으로 들려왔습니다. 창밖으로는 분당 신도시의 야경이 반짝이고 있었지만 금자의 마음은 그 어느 때보다 어두웠습니다. 그렇게 며칠이 지나간 어느 목요일 저녁이었습니다. 금자는 평소와 다름없이 저녁 식사를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김치찌개를 끓이며 밥상을 차리는데 거실에서 텔레비전을 보고 있던 남편 대호가 갑자기 이상한 소리를 냈습니다. 머리가. 금자는 처음에는 대호가 드라마에 나온 대사를 따라 하는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곧이어 들려온 무언가 넘어지는 소리에 급히 거실로 뛰어갔습니다. 여보. 대호가 소파 옆 바닥에 쓰러져 있었습니다. 얼굴이 창백해져 있고 눈을 감은 채 의식을 잃은 상태였습니다. 금자의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여보, 정신 차려요. 대호 씨. 금자는 남편을 흔들어 깨우려 했지만 대호는 반응이 없었습니다. 시어머니 박기남도 소리를 듣고 방에서 나오셨습니다. 무슨 일이야? 왜 이렇게 시끄러워? 어머님, 아버님이 쓰러지셨어요. 금자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뭐라고? 시어머니도 놀라며 금자 옆으로 다가왔습니다. 금자는 즉시 119에 신고했습니다.
여보세요. 남편이 갑자기 쓰러졌어요. 의식이 없어요. 전화를 받은 상황실 직원이 차근차근 응급처치 방법을 알려주었지만 금자의 손은 계속 떨렸습니다. 맥박은 어떻게 재는 거죠? 숨은 쉬고 있는 것 같은데. 금자는 남편의 목에 손을 대보며 당황했습니다. 구급차가 도착하기까지의 10분이 금자에게는 1시간처럼 길게 느껴졌습니다. 그동안 금자는 대호의 손을 잡고 계속 말을 걸었습니다. 여보, 괜찮을 거예요. 곧 병원 갈 거예요. 정신 차려요. 구급대원들이 도착해서 대호를 들것에 옮겨 싣는 동안 금자는 허둥지둥 필요한 물건들을 챙겼습니다. 건강보험증, 지갑, 그리고 대호가 복용하던 당뇨약들. 시어머니는 나이가 많으셔서 병원에 함께 가기 어려우니 집에서 기다리시기로 했습니다. 우리 아들, 괜찮겠죠? 시어머니의 목소리에도 불안함이 묻어났습니다. 네, 어머님. 괜찮을 거예요. 금자는 억지로 안정된 목소리를 내려고 애썼습니다. 분당 서울대병원 응급실. 금자는 대호가 응급처치를 받는 동안 복도에서 초조하게 기다렸습니다. 의사들이 분주하게 오가는 모습을 보며 금자의 마음은 더욱 불안해졌습니다. 1시간 후 담당 의사가 나왔습니다. 보호자분이시죠? 네, 환자의 아내입니다. 금자는 일어나며 의사를 바라보았습니다. 환자분이 뇌출혈로 쓰러지셨습니다. 상태가 매우 심각해서 지금 수술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뇌출혈이요? 금자의 다리에 힘이 빠졌습니다. 네, 출혈량이 많아서 최선을 다하겠지만 상황을 낙관하기는 어렵습니다. 의사의 말을 들은 금자는 그 자리에 주저앉을 뻔했습니다. 수술하면 괜찮아질 수 있는 거죠? 지금으로서는 수술이 유일한 방법입니다. 동의서에 서명해 주시면 바로 수술에 들어가겠습니다. 금자는 떨리는 손으로 수술 동의서에 서명했습니다. 그리고 중환자실 앞 의자에 앉아 기다리기 시작했습니다. 휴대폰으로 시어머니께 상황을 알려드렸지만 89세의 시어머니에게는 너무 충격적인 소식이었습니다. 수술은 4시간 동안 계속되었습니다. 금자는 그 시간 동안 한 번도 자리를 떠나지 않았습니다. 때로는 기도를 하고 때로는 대호와의 추억을 떠올리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우리가 결혼할 때 서로 백년해로 하자고 약속했잖아요. 금자는 혼자 중얼거렸습니다. 새벽 2시가 되어서야 수술실 문이 열렸습니다. 의사가 나왔지만 표정이 어두웠습니다. 수술은 마쳤습니다만 환자가 어떻게 됐어요? 금자는 다급하게 물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출혈량이 너무 많았고 뇌사 상태입니다. 이미 뇌파가 평선으로 나오고 있어서. 뇌사요? 그게 무슨... 금자는 의사의 말을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환자분께서 돌아가셨습니다. 그 순간 금자의 세상이 무너졌습니다. 아니에요. 말이 안 돼요. 몇 시간 전까지만 해도 멀쩡하셨는데. 정말 죄송합니다. 최선을 다했지만. 금자는 그 자리에서 무릎이 꺾였습니다. 여보, 이게 무슨 일이에요? 이렇게 떠나면 나는 어떻게 살아요? 간호사들이 금자를 부축해서 의자에 앉혔습니다. 금자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고개를 저었습니다. 잠깐만 더 기다리면 깨어날 거예요. 우리 남편은 강한 사람이에요. 하지만 현실은 잔혹했습니다. 의사는 사망진단서를 작성했고 금자는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새벽에 집으로 돌아가 시어머니께 소식을 전해야 했습니다. 시어머니는 금자의 표정만 봐도 상황을 눈치채셨습니다. 우리 아들이 어떻게 됐어요? 어머님, 금자는 목이 메어 말을 제대로 할 수 없었습니다. 설마... 시어머니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돌아가셨어요. 시어머니는 그 말을 듣고 한동안 말없이 서 있다가 갑자기 오열하기 시작했습니다. 내 아들, 내 아들이. 장례 준비는 급하게 이루어졌습니다. 장례식장에는 대호의 직장 동료들과 몇몇 친척들이 찾아왔습니다. 금자는 상주로서 조문객들을 맞이했지만 아직도 현실이 믿어지지 않았습니다. 장례식장에서 시어머니 박기남은 금자를 바라보며 차가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슬픔 속에서도 시어머니의 눈빛에는 다른 감정이 섞여 있었습니다. 이제 내 아들도 없으니 이 집에 더 있을 이유는 없겠구나. 장례를 치르는 3일 동안 시어머니가 금자에게 던진 이 한마디는 금자의 가슴에 깊이 박혔습니다. 남편을 잃은 슬픔도 채 가시기 전에 금자는 또 다른 절망과 마주해야 했습니다. 남편 대호의 장례를 치른 지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집안의 분위기는 여전히 무겁고 적막했습니다. 금자는 아직도 남편이 거실에서 신문을 읽고 있을 것만 같은 착각에 빠지곤 했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냉혹했습니다. 금자야, 내 방으로 와봐. 시어머니 박기남이 금자를 불렀습니다. 금자는 시어머니의 방문을 두드리고 들어갔습니다. 89세의 시어머니는 침대에 앉아 있었는데 평소보다 더욱 차가운 표정을 짓고 있었습니다. 앉아봐요. 시어머니가 의자를 가리켰습니다. 금자는 조심스럽게 의자에 앉았습니다. 뭔가 중요한 이야기가 있을 것 같은 분위기였습니다. 우리 대호가 떠나고 나니까 이 집이 너무 조용하네요. 시어머니가 먼저 말을 꺼냈습니다. 네, 어머님. 저도 아직 적응이 안 돼요. 그런데 말이야. 시어머니는 잠시 말을 멈추더니 날카로운 눈빛으로 금자를 바라보았습니다. 이제 내 아들도 없는데 너까지 여기 있을 필요가 있을까? 금자는 그 말을 듣고 당황했습니다. 어머님,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이 아파트 말이야. 명의가 내 이름으로 되어 있거든.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점점 차가워졌습니다. 예. 금자는 귀를 의심했습니다. 30년 동안 이 집에서 살면서 당연히 자신들 명의인 줄 알고 있었는데 시어머니 명의라는 말에 충격을 받았습니다. 내가 우리 대호 결혼할 때 사준 집이야. 그러니까 당연히 내 것이지. 시어머니는 마치 당연한 일인 양 말했습니다. 하지만 어머님, 저희가 30년 동안 이 집에서 30년 동안 공짜로 살았잖아. 감사해야 할 일이지. 뭘 더 바라는 거야? 금자의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남편이 돌아가신 지 일주일밖에 안 됐는데 시어머니가 이런 말씀을 하시다니 믿을 수 없었습니다. 어머님, 그래도 저는 30년 동안 이 집을 지켜왔고 어머님 뒷바라지도. 뒷바라지? 시어머니가 코웃음을 쳤습니다. 내가 뒷바라지 했다고? 내 아들이 벌어온 돈으로 편하게 살면서 무슨 뒷바라지야? 금자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자신이 지난 30년 동안 이 집을 위해 희생한 모든 것들이 한순간에 무시당하는 기분이었습니다. 어머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그럼 저는 어디로 가라는 말씀이세요? 그건 내가 알아서 할 일이지. 나는 이제 혼자 조용히 살고 싶어. 시어머니의 말은 단호했습니다. 하지만 저희 결혼할 때 아무런 조건 없이. 조건? 시어머니가 금자를 매섭게 노려보았습니다. 너는 내 아들을 만난 덕에 여기서 호강했잖아. 이제 나갈 때도 됐지. 금자는 가슴이 터질 것 같았습니다. 남편을 잃은 슬픔도 채 가시지 않았는데 이제 집까지 잃게 되다니. 30년 동안 자신이 쌓아온 모든 것이 한순간에 무너지는 기분이었습니다. 언제까지 나가면 되는 건가요? 금자는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빠를수록 좋지. 한 달 안에는 정리하고 나가죠. 한 달. 30년의 세월을 한 달 안에 정리하라는 말에
금자는 현기증이 났습니다. 그날 밤 금자는 잠들지 못하고 거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이 집의 구석구석이 자신의 손때가 묻어 있었습니다. 부엌의 타일 하나하나, 거실의 가구 배치, 심지어 화분의 위치까지도 모두 금자가 정한 것들이었습니다. 30년 동안 내가 뭘 한 거지? 금자는 혼잣말을 했습니다. 정말 아무것도 남은 게 없는 건가? 다음 날부터 금자는 짐을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옷장을 열어보니 대부분이 검은색이나 회색 옷들이었습니다. 언제부터인가 자신을 위한 화려한 옷은 사지 않게 되었습니다. 모든 것이 가족을 위한 선택이었습니다. 화장대 서랍을 정리하던 중 금자는 오래된 통장 몇 개를 발견했습니다. 자신 명의의 적금 통장이었는데 금액은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그동안 생활비로 쓰고 남은 돈을 조금씩 모은 것이었습니다. 이것만 가지고 어떻게 살아가지? 금자의 한숨이 깊어졌습니다. 며칠 후 금자는 부동산 중개소를 찾아갔습니다. 자신이 감당할 수 있는 월세를 알아보기 위해서였습니다. 어머니, 예산이 어느 정도 되세요? 젊은 공인중개사가 물었습니다. 한 달에 50만 원 정도면. 금자는 작은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50만 원으로는 분당에서는 조금 어려울 것 같고요. 좀 더 외곽으로 나가셔야 할 것 같아요. 금자는 절망감에 빠졌습니다. 30년 동안 살던 분당을 떠나야 한다는 것도 서러웠지만 그보다 더 서러운 것은 자신의 처지였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금자는 아파트 단지 벤치에 앉아 쉬었습니다. 예전에 남편과 함께 산책했던 길이었습니다. 그때는 이 모든 것이 영원할 줄 알았습니다. 금자 씨? 누군가가 금자를 불렀습니다. 돌아보니 같은 아파트에 사는 이웃 주민이었습니다. 평소에 인사만 나누던 사이였는데 금자의 상황을 알고 있는 듯 했습니다. 남편분 일로 많이 힘드시죠? 네. 금자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런데 시어머님이 집을 비우라고 하신다는 소문을 들었는데 정말인가요? 금자는 대답 대신 눈물만 흘렸습니다. 이웃에게까지 자신의 처지가 알려진 것이 부끄러웠습니다. 그날 저녁 시어머니는 저녁상에서 또다시 금자에게 못을 박았습니다. 빨리 정리해. 나도 이제 혼자만의 시간이 필요해. 금자는 묵묵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더 이상 항변할 힘도 없었습니다. 30년간 자신이 이 집에서 쌓아온 모든 것이 한순간에 물거품이 되어버린 현실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날 밤 금자는 남편의 유품을 정리하면서 눈물을 흘렸습니다. 여보, 당신이 살아계셨다면 이런 일은 없었을 텐데. 배신감과 분노, 그리고 깊은 절망감이 금자의 마음을 짓눌렀습니다. 67세의 나이에 새롭게 시작해야 한다는 현실이 두려웠습니다. 시어머니로부터 집을 나가라는 통보를 받은 지 2주가 지났습니다. 금자는 매일 짐을 조금씩 정리하며 마음의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30년간 쌓인 추억들을 상자에 담는 일은 생각보다 힘들었습니다. 떠나기 전날 밤 금자는 마지막으로 집안을 한 바퀴 돌아보기로 했습니다. 거실, 부엌, 안방, 시어머니 방까지 모든 곳에 자신의 손길이 닿지 않은 곳이 없었습니다. 특히 안방은 남편과 함께 40년을 보낸 공간이어서 더욱 애틋했습니다. 정말 마지막이구나. 금자는 안방 옷장을 열어보며 혼잣말을 했습니다. 옷장 깊숙한 곳에서 오래된 서류 봉투가 눈에 띄었습니다. 금자는 그것을 꺼내보았습니다. 봉투에는 중요 서류라고 대호의 손글씨로 적혀 있었습니다. 이게 뭐지? 금자는 봉투를 열어보았습니다. 봉투 안에는 여러 가지 서류들이 들어 있었습니다. 보험증서, 은행 서류, 그리고
그 사이에 낡은 계약서 한 장이 있었습니다. 금자는 그 계약서를 자세히 살펴보았습니다. 부동산 증여 계약서? 금자의 눈이 커졌습니다. 서류를 자세히 읽어보니 놀라운 내용이었습니다. 남편 대호가 이 아파트를 금자에게 증여하려고 했던 계약서의 사본이었습니다. 날짜를 보니 대호가 돌아가시기 6개월 전에 작성된 것이었습니다. 이게 정말일까? 금자는 서류를 다시 한번 꼼꼼히 읽어보았습니다. 계약서에는 분명히 적혀 있었습니다. 증여자 김대호, 수증자 이금자, 증여재산 분담고 소재, 아파트 48평 하지만 계약서 마지막 부분을 보니 등기 절차가 완료되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왜 끝까지 진행하지 않으셨을까? 금자는 의문이 들었습니다. 서류를 더 자세히 살펴보니 흥미로운 점이 발견되었습니다. 계약서 여백에 대호의 필기체로 작은 메모가 적혀 있었습니다. 어머니께서 반대하심. 나중에 다시 시도할 것. 금자의 가슴이 뛰기 시작했습니다. 설마 시어머님이 이 일을 알고 계셨다는 건가? 더 놀라운 것은 계약서 밑에 있던 또 다른 서류였습니다. 법무사 사무소에서 발행한 상담 기록지였는데 대호가 증여 절차에 대해 문의한 내용이 적혀 있었습니다. 의뢰인 김대호 씨, 배우자에게 부동산 증여 희망. 단 모친의 반대로 진행 보류. 추후 재상담 예정. 금자는 손이 떨렸습니다. 당신 정말 나를 생각하고 있었던 거예요? 서류를 보니 대호가 얼마나 신중하게 이 일을 계획했는지 알 수 있었습니다. 세무사와 상담한 기록도 있었고 증여세 관련 자료도 함께 있었습니다. 금자는 남편의 마음을 이제서야 알게 되었다는 생각에 눈물이 났습니다. 그런데 왜 끝까지 말하지 않았어요? 왜 혼자서만 고민하셨어요? 밤이 깊어가는데도 금자는 잠들 수 없었습니다. 서류를 들고 거실에 앉아 생각에 잠겼습니다. 시어머니가 정말로 이 계약을 알고 있었다면, 그리고 의도적으로 방해했다면, 아니야, 그럴 리 없어. 금자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시어머님이 아무리 그래도 그렇게까지는. 하지만 의심은 점점 커져갔습니다. 시어머니가 왜 그렇게 급하게 자신을 내쫓으려 하는지, 왜 30년간의 정을 한순간에 무시하는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금자는 용기를 내어 결정했습니다. 진실을 확인해 보기로 한 것입니다. 어머님, 잠깐 말씀드릴 게 있어요. 금자는 시어머니께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뭔데? 나가기 전에 할 말이라도 있어? 금자는 서류를 꺼내 시어머니께 보여드렸습니다. 이게 뭔지 아세요? 시어머니의 표정이 순간적으로 굳어졌습니다. 그게 어디서 나온 거야? 남편 옷장에서 찾았어요. 아버님이 이 집을 저에게 증여하려고 하셨던 모양이에요. 시어머니는 잠시 당황하는 기색을 보이더니 곧 차가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래서 뭐? 완료되지도 않은 서류가 뭔 소용이야? 어머님이 반대하셔서 못했다고 적혀 있어요. 내가 반대한 게 아니라 우리 대호가 마음을 바꾼 거야. 내게 줄 생각이 없었던 거지. 금자는 시어머니의 말이 거짓말인 것을 직감했습니다. 정말 그런 건가요? 그럼 거짓말이라도 하겠어? 이제 그만 정리하고 나가. 내일이 마지막이잖아. 하지만 금자는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법무사 사무소에 직접 가서 확인해 보기로 했습니다. 여보세요. 혹시 김대호라는 분이 작년에 상담받으신 기록이 있나요? 금자는 떨리는 목소리로 전화를 걸었습니다. 김대호 님이요? 잠깐만요. 아, 네, 있습니다. 부동산 증여건으로 몇 번 오셨네요. 혹시 제가 가족이라고 하면 자세한 내용을 들을 수 있을까요? 가족관계를 증명해 주시면 가능합니다. 금자는 즉시 법무사 사무소로 향했습니다.
결혼증명서와 신분증을 들고 가서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김대호님이 마지막에 오셨을 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법무사가 기록을 보며 말했습니다. 어머니께서 완강히 반대하셔서 일단 보류한다. 하지만 나중에 어머니 모르게라도 진행하겠다고요. 금자의 예상이 맞았습니다. 그럼 남편이 정말로 저에게 이 집을 주려고 했던 건가요? 네, 그런 것 같습니다. 세무 상담까지 받으셨거든요. 증여세를 최소화하는 방법도 알아보셨고요. 법무사 사무소를 나오면서 금자의 마음은 복잡했습니다. 한편으로는 남편이 자신을 생각해줬다는 사실에 감동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시어머니에 대한 배신감이 들었습니다. 시어머님이 정말로 막으신 거구나. 금자는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금자는 결심했습니다. 더 이상 당하고만 있을 수는 없었습니다. 진실을 밝혀야 했습니다. 법무사 사무소에서 진실을 확인한 금자는 집으로 돌아가는 길이 무거웠습니다. 시어머니가 남편의 증여 계획을 의도적으로 막았다는 사실을 알게 된 지금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막막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지? 금자는 아파트 단지 벤치에 앉아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때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모르는 번호였지만 금자는 전화를 받았습니다. 혹시 김대호 씨 부인이세요? 낯선 남자 목소리였습니다. 네, 그런데 누구세요? 저는 변호사 이정민이라고 합니다. 김대호 씨가 생전에 저희 사무소에 법률 상담을 받으러 오셨었거든요. 금자는 놀랐습니다. 법률 상담요? 네, 부동산 증여 관련해서요. 그런데 김대호 씨가 갑자기 돌아가셨다는 소식을 듣고 혹시 부인께서 그 서류들에 대해 아시는지 연락드렸습니다. 어떤 서류 말씀이세요? 증여계약서, 초안과 관련 서류들이요. 김대호 씨가 마지막에 오셨을 때 꼭 부인께 전해달라고 하셨거든요. 금자의 가슴이 뛰기 시작했습니다. 지금 만날 수 있을까요? 1시간 후 금자는 변호사 사무소에 앉아 있었습니다. 변호사는 두꺼운 파일을 꺼내며 금자에게 설명하기 시작했습니다. 김대호 씨가 마지막에 오셨을 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만약 내게 무슨 일이 생기면 이 서류들을 꼭 아내에게 전해달라고요. 무슨 서류인가요? 증여계약서가 미완성 상태이며 어머님이 이 계약을 알고 의도적으로 방해하고 계신다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변호사는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그리고 뭐요? 김대호 씨가 부인께 전하고 싶어 했던 또 다른 이야기가 있어요. 혹시 남편분이 다른 여자와 관계를 가졌다는 소문을 들으신 적 있나요? 금자는 갑자기 어지러웠습니다. 무슨 말씀이세요? 최근에 그런 소문이 돌고 있다고 들었는데 김대호 씨가 그것 때문에 많이 고민하고 계셨어요. 사실이 아닌데 누군가가 의도적으로 퍼뜨린 것 같다고 하시더라고요. 금자는 머리가 복잡해졌습니다. 누가 그런 소문을 퍼뜨렸다는 건가요? 그건 확실하지 않지만 김대호 씨는 어머님이 부인을 내쫓기 위해 그런 소문을 이용하실까봐 걱정하고 계셨어요. 그 순간 금자의 머릿속에 퍼즐이 맞춰지기 시작했습니다. 시어머니가 왜 그렇게 급하게 자신을 내쫓으려 하는지, 왜 30년간의 정을 무시하는지 이해가 되기 시작했습니다. 변호사 사무소를 나온 금자는 곧바로 이웃 아주머니를 찾아갔습니다. 며칠 전에 남편의 불륜설에 대해 언급했던 그분이었습니다. 아주머니, 혹시 우리 남편이 다른 여자와 만났다는 그 이야기 어디서 들으신 건가요? 그게 사실 박기남 어머님이 말씀하시더라고요. 아들이 요즘 이상하다고, 다른 여자를 만나는 것 같다고. 금자는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시어머니가 직접 그런 소문을 퍼뜨렸다는 것이었습니다. 언제부터 그런 말씀을 하셨나요?
한 6개월 전부터였나? 처음에는 그냥 걱정스럽다는 정도였는데 점점 확신하는 것처럼 말씀하시더라고요. 6개월 전. 그것은 남편이 증여계약서를 작성한 시기와 정확히 일치했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금자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시어머니를 찾아가 직접 물어보기로 했습니다. 어머님, 제가 물어볼 게 있어요. 뭔데? 내일 나가는 거 아직 준비 안 끝났어? 남편이 다른 여자와 만났다는 소문. 어머님이 퍼뜨리신 거죠? 시어머니의 얼굴이 순간적으로 굳어졌습니다. 무슨 소리야? 내가 왜 그런 소문을? 이웃 아주머니가 다 말해주셨어요. 어머님이 직접 그런 말씀을 하셨다고. 그래서 뭐? 사실이잖아. 금자는 깜짝 놀랐습니다. 사실이라니요? 무슨 근거로 그런 말씀을 하세요? 내가 직접 봤어. 우리 대호가 다른 여자와 카페에서 만나는 걸. 언제요? 어디서요? 한 달에 한 번씩 분당 중앙공원 근처 카페에서 만났어. 나이 50대쯤 되는 여자와 말이야. 금자는 더욱 혼란스러워졌습니다. 정말로 남편이 다른 여자를 만났다는 것일까요? 그 여자가 누군지 아세요? 모르지. 하지만 분명히 수상한 관계야. 금자는 진실을 확인하기 위해 그 카페를 찾아가기로 했습니다. 혹시 카페 직원들이 남편을 기억할지도 모른다는 생각이었습니다. 분당 중앙공원 근처의 카페에 도착한 금자는 사장에게 남편의 사진을 보여주었습니다. 혹시 이분을 아세요? 한 달에 한 번씩 여자분과 만나러 오셨다고 하는데. 아, 이분. 기억해요. 정말 좋은 분이셨어요. 카페 사장이 반가워했습니다. 혹시 어떤 여자분과 만나셨는지. 아, 그분은 부동산 중개사세요. 이름이 김미영 씨였나? 이분이 부인분을 위해서 아파트를 알아보고 계셨거든요. 금자는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부인을 위해서요? 네, 깜짝 선물로 아파트를 하나 더 마련해 드리려고 하신다고 하시더라고요. 정말 부인 사랑이 대단하시다고 생각했어요. 그 순간 모든 것이 명확해졌습니다. 남편이 만난 여자는 내연녀가 아니라 부동산 중개사였고 자신을 위해 집을 알아보고 있었던 것입니다. 혹시 그 중개사분 연락처를 알 수 있을까요? 카페 사장은 친절하게 연락처를 알려주었습니다. 금자는 즉시 김미영 씨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김대호 씨 부인입니다. 아, 대호 씨 부인이세요? 정말 뵙고 싶었어요. 남편분이 갑자기 돌아가셨다는 소식을 듣고 혹시 남편이 아파트를 알아보고 있었다는 게 사실인가요? 네, 분당 근처에 작은 아파트를 하나 마련해서 부인께 선물로 드리려고 하셨어요. 시어머님 몰래요. 금자는 눈물이 났습니다. 남편이 얼마나 자신을 사랑했는지 그리고 시어머니가 얼마나 잔인하게 모든 것을 왜곡했는지 깨달았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금자는 분노하며 시어머니를 찾아갔습니다. 어머님, 왜 제게 이런 짓을 하셨어요? 무슨 소리야? 남편은 다른 여자와 바람을 피운 게 아니었어요. 저를 위해 집을 알아보고 있었던 거예요. 시어머니는 잠시 당황했지만 곧 화를 냈습니다. 그래서 뭐? 어쨌든 이 집은 내 것이야. 어머님은 저를 왜 이렇게 미워하세요? 제가 뭘 잘못했어요? 그때 시어머니가 처음으로 진심을 드러냈습니다. 너를 보내면 내가 혼자 남을까봐 두려웠어. 그래서 막았던 거야. 시어머니의 갑작스러운 고백에 금자는 순간 할 말을 잃었습니다. 89세의 시어머니가 혼자 남겨질까봐 두려워했다니 그동안의 차가운 태도와는 너무나 다른 모습이었습니다. 어머님, 금자는 복잡한 마음으로 시어머니를 바라보았습니다. 내가 나쁜 시어머니인 거 알아. 하지만 우리 대호까지 없어지고 나면 정말 아무도 없잖아.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금자는 잠시 동안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분노와 연민이 동시에 밀려왔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제게 거짓말을 하시고 남편을 모독하실 수는 없는 거잖아요. 알아. 알고 있어. 하지만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어. 그날 밤 금자는 잠들지 못하고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시어머니의 외로움도 이해가 되었지만 그렇다고 해서 자신이 당한 상처가 사라지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금자는 용기를 내어 법률 상담소를 찾아갔습니다. 정확한 법적 절차를 알아보기 위해서였습니다. 변호사님, 남편이 작성한 증여계약서가 법적 효력이 있는지 알고 싶어요. 서류를 보여주세요. 변호사는 금자가 가져온 서류들을 꼼꼼히 살펴보았습니다. 증여 의사는 명확하지만 등기가 완료되지 않아서 법적 효력은 제한적입니다. 하지만 포기할 필요는 없어요. 어떤 방법이 있나요? 먼저 시어머님과 협의를 시도해 보세요. 그리고 남편분이 실제로 증여하려던 의도를 증명할 수 있는 추가 자료들을 모아보시고요. 변호사의 조언을 들은 금자는 새로운 희망을 품었습니다. 하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진실을 완전히 밝혀내는 것이었습니다. 법률상담소를 나온 금자는 남편이 만났던 부동산 중개사 김미영 씨를 직접 만나기로 했습니다. 더 자세한 이야기를 들어볼 필요가 있었습니다. 김미영 씨, 남편이 정확히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었는지 자세히 말해주세요. 김미영은 자신이 알고 있는 모든 것을 털어놓았습니다. 대호 씨가 처음 오셨을 때부터 부인분에 대한 걱정이 많으셨어요. 시어머님이 집을 빼앗을까봐 불안해하시더라고요. 정말요? 네, 그래서 시어머님 명의로 된 집과는 별도로 부인 명의로 된 집을 마련하고 싶다고 하셨어요. 작은 집이라도 부인분만의 안전한 공간을 만들어드리고 싶다고요. 금자는 남편의 마음을 알수록 더욱 가슴이 아팠습니다. 그런데 왜 진행하지 못하셨을까요? 시어머님이 눈치채신 것 같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보류하고 다른 방법을 찾아보겠다고 하셨는데, 다른 방법이요? 기존 집을 부인께 증여하는 방법 말이에요. 그게 더 확실하다고 생각하셨나 봐요. 김미영의 말을 들으며 금자는 남편이 얼마나 치밀하게 자신의 미래를 준비해 주려 했는지 깨달았습니다. 혹시 그때 찾아본 아파트들 자료가 남아 있나요? 네, 있어요. 대호 씨가 마음에 들어 하셨던 곳이 몇 군데 있거든요. 김미영이 보여준 아파트 자료들을 보며 금자는 또다시 눈물이 났습니다. 모두 금자의 취향을 고려해서 선별한 곳들이었습니다. 햇살이 잘 들고 교통이 편리하며 근처에 문화센터가 있는 곳들이었습니다. 남편이 이런 것까지 다 생각해주고 있었구나.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금자는 오랜 친구 정희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정희는 금자의 오랜 친구이자 전직 사회복지사로 어려운 일이 있을 때마다 조언을 해주던 사람이었습니다. 정희야, 나 좀 만날 수 있어? 무슨 일이야? 목소리가 이상한데? 말로 설명하기 어려워. 커피 한잔하면서 이야기할까? 1시간 후 두 사람은 카페에서 마주 앉았습니다. 금자는 그동안 있었던 모든 일들을 정희에게 털어놓았습니다. 정말 힘들었겠다. 정희가 금자의 손을 잡아주었습니다. 정희야, 나는 지금 어떻게 해야 할까? 시어머니의 마음도 이해가 되지만 내가 당한 일들을 그냥 넘어갈 수는 없어. 정희는 잠시 생각하더니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금자야, 이제라도 내 자신을 위해 살아. 내 행복을 찾으라고. 내 행복이라. 67세가 늦은 나이가 아니야. 오히려 이제부터가 진짜 내 인생의 시작일 수도 있어. 하지만 시어머니는 어떻게 하지? 정말 혼자 남겨두기는. 그것도 중요하지만
먼저 내가 정신적으로, 경제적으로 독립해야 해. 그래야 시어머니도 제대로 도울 수 있어. 정의의 조언을 들으며 금자는 새로운 관점을 갖게 되었습니다. 정의야, 내가 너무 수동적으로만 살아온 것 같아. 항상 다른 사람을 위해서만. 지금이라도 깨달은 게 다행이야. 이제 내가 원하는 삶을 살아봐. 카페를 나오며 금자는 마음의 정리가 조금 되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해결해야 할 문제들이 산적해 있었습니다. 그날 저녁 집에 돌아온 금자는 시어머니와 진솔한 대화를 나누기로 했습니다. 어머님, 저희 이제 정말 솔직하게 이야기해요. 뭘 또 말하려고? 어머님도 외로우시고 불안하신 마음 이해해요. 하지만 저도 67세예요. 제 인생도 중요하다고요. 시어머니는 금자의 단호한 어조에 조금 놀란 것 같았습니다. 남편이 저를 위해 얼마나 많은 계획을 세우고 있었는지 이제 알았어요. 어머님이 그걸 막으셨다는 것도요. 금자야. 어머님, 이제 우리 서로를 위해서라도 정직해져야 해요. 30년 동안 저는 이 집을 위해, 어머님을 위해 살았어요. 이제는 저도 제 삶을 찾고 싶어요. 시어머니는 한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그러다가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내가 너무 이기적이었나? 어머님이 나쁜 분은 아니세요. 다만 방법이 잘못되었던 거죠. 그날 밤은 두 사람 모두에게 긴 밤이었습니다. 각자 자신의 방에서 지난 세월을 되돌아보며 앞으로의 길을 생각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시어머니가 먼저 금자를 찾아왔습니다. 금자야, 어젯밤에 많이 생각해봤어. 네, 어머님. 내가 잘못했어. 너한테 미안해. 금자는 시어머니의 진심 어린 사과에 마음이 움직였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해결해야 할 문제들이 남아 있었습니다. 시어머니의 사과를 받은 후 금자는 며칠 동안 깊은 고민에 빠졌습니다. 분노와 원망이 조금씩 가라앉으면서 이제는 현실적인 해결책을 찾아야 했습니다. 40년간 쌓인 상처가 하루아침에 치유될 수는 없었지만 앞으로 나아가야 할 길은 분명했습니다. 정희야, 나 결심했어. 금자는 친구 정희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무슨 결심? 진실을 끝까지 밝혀내기로 했어. 그리고 내 권리를 찾을 거야. 정희는 금자의 단호한 목소리에서 변화를 느꼈습니다. 좋아, 내가 도와줄게. 뭐부터 시작할까? 금자는 우선 남편이 남긴 모든 증거들을 체계적으로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증여계약서 사본, 법무사 상담 기록, 부동산 중개사와의 만남 기록, 그리고 변호사 사무소에서 받은 서류들까지. 이 정도면 남편의 의도를 충분히 증명할 수 있을 것 같아. 금자는 서류들을 정리하며 혼잣말을 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시어머니였습니다. 사과는 했지만 여전히 집을 내놓을 의사는 없어 보였습니다. 금자는 마지막으로 시어머니와 진솔한 대화를 나누기로 결심했습니다. 어머님, 저희 이제 모든 걸 정리해야 해요. 무슨 말이야? 금자는 남편이 남긴 모든 서류들을 시어머니 앞에 펼쳐놓았습니다. 이게 다 증거예요. 남편이 얼마나 저를 사랑했는지, 그리고 어머님이 어떻게 그걸 막으셨는지 다 나와 있어요. 시어머니는 서류들을 보며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어머님, 이제 법정에서 만나든지 아니면 여기서 원만하게 해결하든지 선택하셔야 해요. 법정이라니. 설마 나를 고소하겠다는 거야? 저도 그러고 싶지는 않아요. 하지만 어머님이 계속 이런 식으로 나오신다면 법적 절차를 밟을 수밖에 없어요. 시어머니는 한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그러다가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금자야, 정말로 나를 혼자 두고 떠나겠다는 거야? 어머님, 금자의 목소리가 부드러워졌습니다.
저는 어머님을 혼자 두고 싶지 않아요. 하지만 이런 식으로는 안 돼요. 그럼 어떻게 하자는 거야? 금자는 며칠 동안 생각해온 계획을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님, 이 집을 제 명의로 바꿔주세요. 대신 어머님은 계속 여기서 지내세요. 제가 어머님을 모실게요. 너, 정말 그럴 거야? 네, 하지만 조건이 있어요. 어머님도 저를 진짜 가족으로 대해주셔야 해요. 30년 동안 저는 충분히 증명했잖아요. 시어머니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금자야, 미안해. 정말 미안해. 어머님, 이제 그만하고 우리 앞으로 잘 지내요. 하지만 시어머니는 갑자기 다른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금자야, 사실 내가 너한테 숨긴 게 또 있어. 또요? 우리 대호가 너한테 주려고 따로 마련해 놓은 게 있어. 금자는 깜짝 놀랐습니다. 뭘 말씀이세요? 시어머니는 자신의 방에서 작은 열쇠를 가져왔습니다. 이건 대호가 마지막에 내게 맡긴 거야. 은행 대여금고 열쇠야. 대여금고요? 대호가 말했어. 만약 자기에게 무슨 일이 생기면 이걸 너한테 주라고. 금자는 떨리는 손으로 열쇠를 받았습니다. 왜 이제서야 말씀해 주세요? 미안해. 너를 보내기 싫어서 숨겼어. 다음 날 금자는 정희와 함께 은행에 갔습니다. 대여금고를 열어보니 그 안에는 예상치 못한 것들이 들어 있었습니다. 봉투 하나에는 사랑하는 아내 금자에게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금자는 떨리는 손으로 봉투를 열었습니다. 여보, 이 편지를 읽고 있다는 것은 내게 무슨 일이 생겼다는 뜻이겠죠? 미안해요. 당신에게 직접 말하지 못해서. 편지에는 남편의 진심이 가득 담겨 있었습니다. 어머니 때문에 집 문제가 복잡해져서 다른 방법을 생각했어요. 이 대여금고에는 당신만을 위한 적금 통장과 보험금 서류가 들어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신혼여행 갔던 제주도 펜션 지분 증서도 있어요. 이것들은 모두 당신 명의예요. 금자는 눈물을 흘리며 계속 편지를 읽었습니다. 당신이 나 없이도 당당하게 살 수 있도록 준비했어요. 어머니와 갈등이 생기면 이것들로 독립하세요. 하지만 가능하다면 어머니를 용서해 주세요. 외로운 노인의 마음이니까. 대여금고에서 나온 것들을 확인해 보니 상당한 금액이었습니다. 남편이 몰래 준비한 적금과 보험금, 그리고 제주도 펜션 지분까지 합치면 금자 혼자서도 충분히 살아갈 수 있는 금액이었습니다. 정희야, 우리 남편이 이런 준비까지 다 해놨네. 정말 당신을 사랑했구나. 정희도 감동했습니다. 은행에서 나온 금자는 새로운 용기를 얻었습니다. 이제 시어머니와 대등한 입장에서 대화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금자는 시어머니에게 모든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어머님, 이제 저는 어머님께 의존하지 않아도 살 수 있어요. 시어머니는 서류들을 보며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우리 대호가 이런 것까지. 어머님, 그래도 저는 어머님과 함께 지내고 싶어요. 하지만 이제는 대등한 관계로요. 시어머니는 한동안 생각하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어. 내가 너무 이기적이었어. 이 집 명의를 내 이름으로 바꿔줄게. 정말요? 대신 약속해줘. 나를 혼자 두지 말아줘. 네, 어머님. 약속할게요. 그날 저녁 두 사람은 오랜만에 평화로운 식사를 했습니다. 시어머니는 처음으로 금자에게 고마움을 표현했습니다. 금자야, 30년 동안 고마웠어. 앞으로도 잘 부탁해. 저야말로 어머님. 몇 주 후 법적 절차를 거쳐 아파트는 정식으로 금자의 명의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변화는 두 사람의 관계였습니다. 이제 시어머니는 금자를 진정한 가족으로 대했고
금자도 마음의 평화를 찾았습니다. 여보, 이제 정말 당당하게 살 수 있을 것 같아요. 금자는 남편의 영정 앞에서 혼잣말을 했습니다. 당신이 남긴 사랑으로요. 아파트 명의 이전이 완료된 지 3개월이 지났습니다. 금자의 일상에는 조금씩 변화가 찾아오고 있었습니다. 시어머니와의 관계도 예전보다 훨씬 편안해졌고 무엇보다 금자 자신이 달라졌습니다. 어머님, 오늘 문화센터에서 요리교실이 있어요. 같이 가실래요? 금자가 시어머니께 제안했습니다. 요리교실? 내가 뭘 더 배워? 새로운 것도 배우고 사람들도 만나고요. 집에만 계시면 답답하실 텐데. 시어머니는 잠시 생각하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한번 가볼까? 문화센터에서 만난 또래분들과 이야기를 나누는 시어머니의 모습을 보며 금자는 흐뭇했습니다. 89세의 나이에도 새로운 사람들과 어울리는 시어머니가 예전보다 훨씬 밝아 보였습니다. 금자야, 고마워. 오랜만에 이렇게 즐거웠어.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시어머니가 말했습니다. 저도 기뻐요, 어머님. 그날 저녁 금자는 친구 정희를 집으로 초대했습니다. 시어머니도 함께 저녁을 먹으며 화기애애한 시간을 보냈습니다. 정희 씨, 우리 금자가 많이 달라졌죠? 시어머니가 정희에게 말했습니다. 네, 정말 많이 달라지셨어요. 예전보다 훨씬 당당해지고 밝아지셨어요. 내가 그동안 너무 억눌러 놨나 봐요. 시어머니의 말에 금자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정희가 돌아간 후 금자는 시어머니와 차를 마시며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어머님, 저 요즘 새로운 꿈이 생겼어요. 꿈이라니? 정희와 함께 작은 카페를 열어볼까 해요. 제주도에 있는 펜션도 활용해서요. 시어머니는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67세의 새로 사업을? 늦은 게 아니라 이제 시작인 것 같아요. 남편이 남겨준 것들로 새로운 삶을 시작하고 싶어요. 그럼 나는 어떻게 해? 어머님도 함께 하세요. 카페에서 어르신들을 위한 프로그램도 만들고 어머님이 좋아하시는 꽃꽂이 교실도 열면 어떨까요? 시어머니의 얼굴에 처음으로 진짜 미소가 떠올랐습니다. 정말 나도 함께 할 수 있을까? 당연하죠. 이제 우리는 진짜 가족이니까요. 며칠 후 금자와 정희는 본격적으로 카페 창업 준비에 들어갔습니다. 분당 근처의 조용한 주택가에서 적당한 위치를 찾았고 인테리어도 따뜻하고 편안한 분위기로 계획했습니다. 금자야, 카페 이름은 뭘로 할까? 정희가 물었습니다. 따뜻한 쉼터는 어때? 모든 분들이 편하게 쉬어갈 수 있는 공간이 되었으면 좋겠어. 좋아, 정말 좋은 이름이야. 카페 준비를 하면서 금자는 시어머니와 더욱 가까워졌습니다. 시어머니는 카페에서 할 꽃꽂이 교실을 위해 열심히 준비하고 계셨고, 금자도 바리스타 자격증을 따기 위해 공부하고 있었습니다. 어머님, 꽃꽂이 정말 예쁘게 하시네요. 금자가 시어머니의 작품을 보며 감탄했습니다. 젊을 때 많이 했었거든. 이제 다시 하니까 옛날 생각이 나네. 카페 오픈하면 어머님이 선생님이 되셔야겠어요. 호호, 내가 선생님이라니. 2달 후 드디어 따뜻한 쉼터 카페가 문을 열었습니다. 오픈 첫날 많은 이웃들이 축하하러 왔습니다. 문화센터에서 만난 어르신들도 오셨고 아파트 이웃들도 찾아왔습니다. 금자 씨, 정말 대단해요. 이 나이에 새로 시작하다니. 한 이웃이 말했습니다.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진짜 늦은 거라고 하잖아요. 저는 이제 시작이에요. 카페는 생각보다 성황이었습니다. 특히 시어머니가 진행하는 꽃꽂이 교실은 인기가 많았습니다. 89세의 나이에도 열정적으로 가르치는 시어머니의 모습에 모든 사람들이 감동했습니다.
박 선생님 정말 멋져요. 수강생 중 한 분이 시어머니께 말했습니다. 호호 고마워요. 이렇게 보람 있는 일을 할 수 있게 해준 우리 며느리 덕분이에요. 금자는 시어머니가 자신을 자랑스럽게 소개하는 모습을 보며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몇 개월이 지나자 카페는 동네의 명소가 되었습니다. 금자는 매일 아침 일찍 카페에 나가서 손님들을 맞이했고 시어머니는 주 3회 꽃꽂이 교실을 진행했습니다. 어느 날 저녁 카페 일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온 금자는 남편의 영정 앞에 앉았습니다. 여보, 우리 정말 잘 살고 있어요. 금자는 영정을 보며 말했습니다. 어머님과도 이제 진짜 가족이 됐고 제 꿈도 이뤘어요. 금자는 남편이 남긴 편지를 다시 꺼내 읽어보았습니다. 편지의 마지막 부분에는 이런 말이 적혀 있었습니다. 당신은 충분히 아름답고 가치 있는 사람이에요. 이제 당신만의 삶을 살아가세요. 나는 언제나 당신을 응원하고 있을 거예요. 당신, 이젠 나 자신을 위해 살게요. 금자는 눈물을 닦으며 말했습니다. 당신이 남긴 상처도 선물도 모두 받아들이고 앞으로 걸어갈 거예요. 그때 시어머니가 따뜻한 차 한 잔을 들고 들어왔습니다. 금자야, 차 한 잔 해. 고마워요, 어머님. 아니야, 내가 더 고마워. 나 같은 시어머니를 용서해줘서. 어머님, 이제 그런 말씀 마세요. 우리는 가족이잖아요. 시어머니는 금자 옆에 앉으며 말했습니다. 금자야, 내가 우리 대호한테 부탁받은 게 있어. 뭔가요? 너를 꼭 행복하게 해달라고 했어. 이제야 그 약속을 지킬 수 있을 것 같아. 금자는 시어머니의 손을 잡으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6개월 후 제주도 펜션도 리모델링해서 따뜻한 쉼터 펜션으로 새롭게 문을 열었습니다. 금자와 시어머니 그리고 정희가 함께 운영하는 펜션은 가족적인 분위기로 손님들에게 사랑받았습니다. 여보, 정말 행복해요. 제주도 바다를 바라보며 금자는 혼잣말을 했습니다. 67세에 새로운 삶을 시작할 수 있다는 게 이렇게 기쁠 줄 몰랐어요. 금자는 처음으로 진정한 웃음을 지으며 새 삶을 향한 발걸음을 내딛었습니다. 남편이 남긴 사랑과 시어머니와의 화해, 그리고 자신만의 꿈을 이룬 금자의 얼굴에는 평화로운 미소가 가득했습니다. 석양이 지는 제주도 바다를 바라보며 금자는 감사한 마음으로 하루를 마무리했습니다. 인생의 마지막 장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라는 것을 깨달으며 금자는 더욱 당당하고 행복한 내일을 그려보았습니다. 오늘의 이야기가 감동적이었다면 더 미는 사연으로 찾아올게요.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